24번부터 보시겠습니다. 24번은 보실만한 조문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등기법 52조가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에 있는 것은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요약집에 테마 52쪽을, 테마 52를 보시고요. 요거를 여기 이제 상술이 돼 있고요. 자세하게 등기부 기록례까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근데 요거를 요약해 둔 게 있습니다. 정리용으로 요약해 둔 게, 요약집에 97페이지 보시면 여기 요약이 돼 있어요. 그 요약을 지금은 보시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좀 봐두세요. 그래도 조문에서는 한번 제가 인용을 해드리고 싶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부기 등기로 하는 건데 1호에 기억에 들어갈 말은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예요. 그 다음에 2, 3, 4를 묶어보세요. 2, 3, 4, 5를 세 가지를 묶으시면, 자, 니은에는 이전 등기고 3번에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오죠. 지금 권리가 두 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권리에 뒤에 권리를 설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3호 끝에다가 설정 등기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설정 등기를 이렇게 길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4호에 처분 제한 등기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요, 앞에 객체가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면 주등기고요. 소유권 아닌 권리면 부기등기니까 소유권 아닌 권리로 적고 부기등기 쪽에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등기, 이전등기, 보존등기는 소유권을 대상으로 할 때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 대상으로 할 때 부기등기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설정등기 관련해서 이렇게 최근에 제가 힌트 드리고 있습니다. 설정등기는 기본적으로 틀이 권리 두 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설정을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는. 자, 소유권에 소유권 아닌 권리를 설정하는 게 있고요. 소유권 아닌 권리에 소유권 아닌 권리를 설정하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3호에서 얘기한 거는요. 여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할 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요것만 얘기한 거라니까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이 소유권에 대해서 설정이 들어갈 때는요. 요게 생략이 돼요. 등기부의 주인공이 소유권이라 소유권을 생략하는 게 등기부가 간명해지니까 이렇게 생략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주등기 부기등기로 하는 이론적으로 공부하셔도 이거를 잘 틀리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극약 처방을 보여드리고 있죠. 설정등기 나오면 일단 줄것이고요. 앞에 소유권 아닌 권리 개수를 찾자. 그냥 권리가 아니고요. 이 소유권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소유권 아닌 권리의 개수를 체크하는 걸로 힌트 삼자. 자, 여기 두 개가 나오고요. 여기는 한 개 나오죠. 한 개 나오면 한 글자 떠올리세요. 우리 주등기 부기등기 얘기하잖아요. 주가 한 글자죠.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가 지금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소유권 아닌 권리요. 그냥 권리 개수 묻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아닌 권리요. 소유권 아닌 걸 두 개 나오면 두 글자 부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도 혹시 그래도 우리 다음 모의고사에서 우리 모의고사 4회까지 예정돼 있어요. 이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잘 나오기 때문에 혹시 틀리시면 저하고 면담. 안 틀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리시면 저하고 또 면담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일단 힌트를 가져가십시오. 그 다음에 5호는요. 권리 변경 경정인데 거기 단서를 보세요. 52조 위에 단서에 보면 다만 5호의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사의 승낙이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주등기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인데 이해관계 있는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독특하죠? 그 다음에 6, 7, 8호는 세 개를 묶어두세요. 전부 다 특약 아니면 약정이죠. 특약 약정 등기는 언제나 또 부기 등기로 하여. 자, 그런 내용들로서 네모안에 들어갈 말은 일단은 기억이 등기 명의인이고 니은이 이전입니다.
그 밑에 규칙2조를 보시죠. 규칙2조에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해서 티귿에 순위번호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순위번호가 이제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표제부가 있고 우리 등기부의 구성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표시를 적는 공간이죠. 갑굴구는요, 권리를 적는 공간입니다. 권리를 적는 공간인데, 갑구는 소유권에 대해서, 을구는 소유권 아닌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틀을 짜놨죠. 그런데 여기다가 번호가 다 붙어 있는데요. 표제부에도 갑굴구에도 다 번호 있어요. 이 번호를 뭐라 부르는지를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데요. 표시 적는 안에 번호 붙어 있으니까 그냥 표시 번호예요. 표시에 번호 붙이니까 표시 번호죠. 여기는 권리 번호 붙였죠. 그럼 권리 번호잖아요. 갑굴구에 권리가 보이고 번호 붙여놨으니까 권리 번호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권리에 번호 붙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등수라고 해요. 등수. 순위요. 순위. 이렇게. 다시요. 권리에 번호 붙인 게 권리 순위가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아니면 왜 1, 2, 3, 4를 적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냥 어떤 번호든 표시 번호든 순위 번호든 불문하고 가지 번호를 붙인다고 돼 있어요.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 붙인다고 딱 특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여기다가 가지 번호를 붙인대요.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이게 부기등기가 되는 것이다. 그럼 표시 번호에 붙이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여기에는 부기등기가 없다는 거예요. 표제부는 주등기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게 2009년도에 2011년에 등장한 건데 이게 이 규정이 그전에는 정확하게 2007년입니다. 이게 2007년에 예규가 이제 있었는데 표제부의 주등기인데 유일하게 부기등기를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행정구역 변경 등기가 부기등기였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중에 행정구역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라는 예규 933호가 이 날짜로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표제부에 부기등기를 하는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입법이 될 때, 2011년 입법이 될 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 있게 이제 조문을 만든 거죠. 부기등기는 양쪽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갑굴구밖에 없으니까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다 하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해버렸죠. 자, 그런 내용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부기등기는 무슨 번호에 번호 붙인다고요? 순위번호.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갑굴구에만 있다 이 뜻입니다. 그 2007년도 예규 폐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부기등기는 표제부에는 없고요. 갑굴구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인다라고 딱 특정한 거. 자, 시험에 나올 것은요, 52조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정리된 내용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97페이지. 그 다음에 규칙 2조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25번 문제입니다. 6조 1항, 2항도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1항을 보시면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개 합니다. 저장 동그라미, 접수 동그라미. 자, 저장을 다른 말로 하면요, 접수. 접수를 다른 말로 하면 저장. 그렇게 동의어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2항을 보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마친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럼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완료, 교합. 거기까지만 적을게요. 이거 말고도 있어요.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또는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 또는 식별부를 기록, 다 같은 말인데요. 일단 마쳤다 한자로 하면 완료고요. 그게 등기법적인 독특한 용어를 쓰면 교합이에요. 그러니까 완료, 마쳤다, 교합,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등기는 갈로에 들어갈 말은 접수거든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접수 밑에다가 지금 갈로에 접수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접수 밑에 동의어를 적자면요. 금방 했잖아요. 1항에. 접수는 저장이라고. 저장이 접수라고. 그래서
저장된 때부터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등기 효력 발생 시기를 지금 보셨는데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네,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접수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만 보세요. 제가 등기소 가서 이렇게 접수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접수시죠? 등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효력 생겼다 하는 이런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일단은 완료되고 나서 접수시로 효력 발생 시기 소급시킨다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등기 효력 생기는가를 한 문장으로 할 때는요. 완료 후 접수시 소급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완료 후 접수시 소급 그렇게 하시고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48조 사항에 보시면요. 권리자가 2인 이상이다. 딱 이거 보면 이들의 관계는 공유일 수도 있고 합의일 수도 있습니까? 공유만을 특정한 겁니까? 뭐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둘 중에 하나인데 공유만을 얘기할까? 공유 합의를 다 얘기한 걸까? 자, 제가 그랬죠. 아무 말 안 하면 다 공유라고요. 합의는 반드시 합의라고 얘기를 해주고 구별해줘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2인 이상이래요. 그냥 공유예요, 공유. 자, 공유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분요. 그래서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필요적입니다. 임의적 아닙니다. 그런데 등기할 권리가 합의인 때는 해서 따로 얘기해 주잖아요. 합의는 따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합의일 때는 그 뜻을 기록한다 해서 합의라는 것을 적는다는 건데 뭐가 없어요, 지금? 지분을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합의는 지분이 존재하지만 동업관계에서 묶여있는 지분이라 거래 안 되니까 등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합의는 지분을 등기하지 않는다. 그거 출제가 많이 된 거죠. 합의 지분 나오면 난이도가 상으로 되는데요. 여러분은 너무 쉽게 푸셔야 됩니다. 합의 지분 나오면 안 된다는 말밖에 없어요. 합의 지분 존재하지만 거래 안 되는 묶여있는 지분이라 등기 안 하고 합의 지분이 등기부에 안 보이니까 그 합의 지분에 대한 다른 등기를 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 그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정답은 4번 지분이었습니다. 자, 27번 문제는요. 여러분 요약집에 146페이지를 숙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2호로 각화되는 거 우리 9가지를 저하고 열심히 제가 선창 여러분이 후창하고 외웠던 기억도 나실 거예요. 제일 먼저 등기 능력 없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전유 부분 대지사용권 분리 농지 전세권 저당권 피담보채권 분리 일부 지분 보존 등기 일부 지분 상속 등기 촉탁 등기를 신청 다시 보존 등기 해서 우리 주르륵 외웠잖아요. 이거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험 준비입니다. 열심히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조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인용을 했죠. 1번에는 기억에 들어갈 말이 농지, 니은에 들어갈 말은 저당권, 6번에 일부 지분, 뭐 별거 아니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8번도 8조하고 10조를 제가 인용했는데 이 말고도 두 개가 더 있는데요. 8조는 시험에 나왔어요. 한번. 10조는 아직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보시는데 8조는요. 환날 줄 것이고 위임 줄 거 보세요. 그리고 10조는 둘째 줄 중간에 등기사무 정지 줄 거 보세요. 등기사무의 정지. 자, 등기 관할에 위임을 하거나 등기사무를 정지하는 거는요.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래서 5번을 딱 봐주시고 8조 때문에라도 이건 비교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인용한 거예요. 자, 오늘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보면 맞추고 안 보면 틀리는 거니까 요거 보고 가셔서 확인을 하고 시험 직전에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29번 문제.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냈는데 자, 문제가 부기 등기 물어요? 추등기 물어요? 주등기 묻죠. 그래서 끝에다가 이거 하세요. 부기 등기 아닌 것은 부기 등기 주등기 이렇게 할 때 주등기 골라라 부기 등기 골라라 이렇게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이런 식으로 됐어요. 부기 등기 아닌 거 골라래요. 그러면 이걸 순간 착각하시는 분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꼭 적으세요. 이렇게 주자 하나라도 한 글자라도 적고 시작하세요. 주등기 고르는 거라는 거를 적으시면서 실수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요, 1번 체크하고, 부기 등기 바로 나왔다 하고 체크하시는 분 꽤 많거든요. 자,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 이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100% 부기 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정 보이시죠? 이번에 약정이나 특약은 또 부기 등기라는 거 아까 조문으로도 보셨죠? 지상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이전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라 그랬죠? 네. 자, 4번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일단 설정 등기 밑줄. 그리고 뭐를 동그라미 하자고요? 소유권 아닌 권리 보자마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앞에 전세권도 동그라미, 저당권도 동그라미, 소유권 아닌 권리 동그라미 한 게 두 개죠? 네. 그러니까 두 글자, 부기. 이렇게 푸시라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똑같이 풉니다. 설정 등기 줄 긋고, 앞에 소유권 아닌 권리 한 개 더 보일 거예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소유권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그냥 소유권 아닌 권리는 한 개밖에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동그라미 하시고, 한 글자, 주등기. 자, 문제는 주등기 고르는 거고, 정답이 5번. 자, 30번 문제입니다. 효력으로 틀린 거를 골라래요. 자, 5번에 허가구역 밑줄, 중간생략 밑줄. 유효에다가 X, 무효죠? 자,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유효냐 무효냐 이거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합니다. 거의 매번 하다시피 해요. 근데 시험을 우리가 객관식을 준비하실 때 간명하게 풀어야 돼요. 빨리 정답을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무효등기 6가지 정리하자 했던 거 기억나세요? 6가지. 첫째가 관할 안 지킨 거요. 그리고 이제 1호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가 등기사건 아닌 거요. 요거 2호 각하. 요거 여러분 요약집에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에 붉은색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에 있는 붉은색은 전부 무효등기고요. 그거를 정리했고 부연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위조한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위조한 계약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샘플, 가장매매예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다른 게 아니고 3번에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도 가장매매 나오면 이거라는 걸 못 알아보셔서 일부러 제가 적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위조한 매매 계약서거든요. 근데 못 알아보시는 분이 많아서 일부러 제가 적었어요. 다섯 번째로 표제부 등기의 유형. 유형인데, 자, 표제부 등기를 유형하는 거는 인정 안 된다 그 뜻인데요. 이 표제부라고 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지문에 멸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요. 건물 멸실, 신축 건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멸실된 건물과 신축한 건물은 구조적으로 똑같아도 같은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제부 갖다 쓸 수가 없다 이 뜻이거든요. 다른 실체니까 표제부 유형해서 못 쓴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멸실을 보시는 순간 표제부 등기구나. 유용해도 안 되지, 인정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섯 번째가 금방 줄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6가지를 철저하게 반복해서 달달달 외우고 가셔야 돼요. 감각으로 푸는 거 절대 아니고요. 외우고 푸셔야 돼요. 그러면 단순해집니다. 이 외의 것이 나오면요. 유효 그러시면 됩니다. 이 외의 것은 다 유효. 이 안에 뭐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다, 모두 생략 등기한다, 그냥 순간 생략 등기, 위조한 인감증명서 이런 거 나와도 여기 없으면 전부 다 유효 그러시면 돼요. 비슷하다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무권대일인 저 6가지 없죠? 위조한 인감증명도 저 안에 없는 거예요. 을명의로 보존 등기, 모두 생략 등기도 없죠? 증여를 매매한 것도 없죠? 6가지 없으니까 다 유효 이렇게 빨리 푸셔야 됩니다. 일단 왜 그럴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자, 31번 문제로 가면 옳은 거 체크할게요. 1번에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접수 동그라미 해보세요. 접수되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접수됐다는 것은 등기부에 변화가 생길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되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일단 스톱인데 이거 너무 꽉 막힌 행정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돼서요. 단서를 2012년 3월 1일자로 추가합니다. 다만 접수되어서 처리 중에 있다고 밝히고 발급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럼 증명서 발급받는 사람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예측하게 되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단서가 2011년에 신설됐는데 시행은 2012년도예요. 그게 아직 출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단서를요, 다만하고 나오는 중에 그 부동산에서 접수되어 처리 중 줄거 보세요. 셋째 줄에 접수되어 처리 중 뜻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뜻을 표시하여 그러한 뜻을 표시해서 발급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단서를 다는 개정을 하고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가능성을 좀 보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냈고요. 1번이 맞는 것입니다. 틀린 거 체크해야 실력이 되겠죠? 자, 이번에 인터넷 등기 서비스가요, 총 현재 10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 풀 서비스 제공으로 바뀌었는데 딱 하나 상호 검색 서비스는 아직도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서에 이는 상호 검색 서비스의 경우에도 같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같다가 X고요. 상호 검색 서비스는 아직도 시간 제한이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 기록의 열람이나 발급을 해보면 수수료가 무료로 되었다? 뭐 그러면 좋겠지만 말이죠. 아직도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발급, 수수료 받습니다. 열람은 700원이고요. 통당. 발급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요약서 가져오셨나요? 55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약서 55페이지요. 자, 55페이지의 표의 아래쪽에 보시면 무료로 된 게 있잖아요. 지적 공부의 열람 발급이 무료다가 아니고요. 인터넷에 의한 지적 공부의 열람 발급이 무료가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의 인터넷에 열람 발급은 무료냐? 아니에요. 열람은 무료인데 발급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수수료 받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등기부는요. 안 그렇죠. 인터넷으로 할 때 둘 다 유료잖아요. 700원, 1,000원. 700원, 1,000원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유료, 무료는 아셔야 돼요. 자, 뭐가 무료로 된 것이 중요할까요? 지적 공부를 열람 발급할 때 무료가 아닙니다. 인터넷이요. 지적 공부에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발급이 무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민원 24시라고 들어가 보셨어요? 자, 여기 앞으로 여러분 중개사 되시면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민원 24시에 들어가시면 뭐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수수료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때.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획부했고 4번에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요. 이게 2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다가. 그래서 그 등기관 다음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 이게 추가됐어요. 개정된 거는 반드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용합니다. 여러분 요약집으로는 116페이지에 그 표 안에 빨간색으로 제가 적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집 116페이지 표 안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5번을 봅니다. 무인 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장소를 누가 정할까요? 관할 등기소장 아닙니다.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일부러 지문 2개로 할 거를 제가 묶었어요. 지문이 이 정도로 많이 나와가지고. 자, 두 번째 것이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에 한한다해서 그 끝에 말소사항 포함 6글자를 X를 하세요. 이게 재작년 2017년 4월 14일자로 삭제됐습니다. 그대로 봐주세요. 뭐로 고쳐야 된다고요? 그냥 삭제됐다고요.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6글자 삭제해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다시요. 무인 발급기로 등기소 외의 장소에서도 무인 발급기를 설치가 될 수 있는데 그 장소를 법원 행정처장이 정한다. 이거를 지금처럼 등기소장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는 지방법원장으로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신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문 안 보면 틀릴 수 있는 것들이라 꼭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대지권이라는 뜻, 요거 7글자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대지권이라는 뜻. 이 공식처럼 푸시기 바랍니다. 대지권이라는 뜻 나오자마자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약집에 112페이지에 중간에 네모넣기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대지권이라는 뜻 나오면 딱 4마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첫째, 토지 등기부에 또는 토지 등기 기록 그래도 됩니다. 갑구나 을구에 요거를 해당구라 그래도 됩니다. 해당하는 구. 그 다음에 직권으로 하고요. 주등기로 한다. 요렇게 여러분이 달달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준비하는 겁니다. 자, 대지권이라는 뜻 보자마자 출제가 뭐를 가지고 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토지등기부에 갑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주등기로 토지등기부에 갑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주등기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셔요. 자, 그러면 자, 3번 지문 봅니다. 32번에 3번 지문에 대지권이라는 뜻 동그라미 하셨죠? 그러면 첫째 줄 끝에 토지 등기 기록 줄 것이고 맞구나 하시면 되고 표제부예가 틀린 거죠. 갑구나 을구예 그래야 되고 직권 줄 것이고 주등기 줄 것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4회 때 출제가 된 유형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가 4개가 있어요. 소유권이 대지권이거나 지상권이 대지권이거나 전세권이 대지권이거나 임차권이 대지권이거나 이 4 중에 1개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줘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갑구에 보일 거고 나머지는 을구에 보일 거잖아요. 근데 그걸 특정을 안 하니까 갑구나 을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특정을 해주면 요것만 얘기해야 돼요. 갑구만. 이미 24회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대지권이라고 한정을 지켜주면 그때는 을구만 얘기하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런 얘기를 안 한다면 같이 얘기해 줘야 되죠. 갑구나 을구라고 또는 해당구라고. 자, 그런 맥락입니다. 여기는 표제부에 X를 하실 수 있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시면 틀린 거.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해설지를 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해설지 좀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3번에 설명을 좀 드리면 요 사례 시험에 이 판례인데요. 4번 출제를 했으니까 그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제가 남양 특집 판례라고 소개해 드린 거예요. 남양 특집 판례. 왜 난데없는 남양 특집이냐? 놀라거든요. 놀라는 판례라고. 해설 보고 놀라는 판례예요. 왜냐하면 시험지에 출제가 4번 됐는데 이게 을하고 병간에는 얘가 선순위고 얘가 후순위잖아요. 2명만 얘기하고 출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명 등장이 아니고 이 사례 자체가 3명 등장하는 거라는 거에 일단 놀라죠. 3명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얘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주인공을 아예 빼버리고 출제했단 말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문제를 푸신 분들이 나중에 이 설명을 보고 깜짝 놀라죠. 남양특집 놀란다. 제가 했는데요. 자, 논점 2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사안은 이거예요.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등기 원인에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합니다. 그럼 판결 가지고 을과 병의 등기를 지워서 자기 명의를 회복하겠죠. 이때 말소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을 지우고 병 지워요? 병 지우고 을 지워요? 지금 소유자부터 지워야 됩니다. 병부터 지워야 되죠. 자, 이게 첫 번째인데요. 이거 먼저 지울 때 갑이 판결문을 들고
직접 말소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등기 연속의 원칙이라 하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갑등기는 갑이 했겠죠. 을등기는요. 갑을이 한 거예요. 그들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등기는 누가 했을까? 을병이 했겠지.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계속했던 얘기. 그들이 올리고 그들이 고치고 그들이 지운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병등기를 지울 때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을병이라고요. 그러니까 갑은 당사자가 아닌 거죠. 우리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게 돼 있는데 갑이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병등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을이 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못하니까 자, 을과 병은 소송에서 패소해서 갑의 소유권 회복에 협조할 채무가 있고요. 갑은 그걸 요구할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해야 되는 3번 등기 말소를 을이 소송에서 패소했으니까 안 하겠죠. 그죠? 비용을 들여가 자기 것도 아닌데 뭔 말소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갑은 을이 해야 되는 말소를 대위해서 말소 등기를 판결 등기로 하는 것이지 직접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아니다. 요거 한 번 냈어요. 요거 한 번. 그래서 지금 그 나온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 안 나왔네요. 요것도 한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번 나온 건데 이 판례가 4번 나왔다 그랬죠? 3번 나온 게 뭐냐 하면 자, 지금 3번 등기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2번 등기 지우겠죠? 자, 두 번째 지워지는데요. 을 등기를 말소할 때에 후순위 소유자 병은 이해관계인인가 이 말이 불리해지나 이 말이거든요. 불리해지는 제3자가 이해관계인이니까. 자, 2번 등기 말소 당사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갑하고 을이 올렸잖아요. 을은. 갑하고 을이 지워야죠. 그런데 불리해지는 제3자가 이해관계인의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2번 등기 말소의 당사자 아닌 제3자인데 불리해지면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을 등기를 지울 때, 즉 을병 간의 선순위, 후순위라고 표현해서 출제했다고요. 선순위 소유권을 지울 때 후순위자 병은 불리해지는 상태에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메커니즘을 보여드렸잖아요. 3번부터 지우고 시작했죠. 그리고 2번 등기를 지울 때는 이미 지워져 있잖아요. 불리해지는 상황이 있지를 않아요. 이미 먼저 지어져 버려가지고 이해관계는 아니니까 그의 승낙서 필요 없이 판결 듣고 바로 지우면 된다. 갑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 이거는 이제 등기법 57조가 얘기하기를요.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가 있으면 승낙서를 들고 와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해관계가 아니니까 승낙서가 필요 없다라고 이제 반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까지. 자, 이제 3번 지문을 잘 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갑을병순으로 등기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전에 이미 을병만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비판이 제기되니까 이렇게 갑을병을 얘기해서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갑을병순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등기를 지울 때 병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병의 승낙서 필요 없이 판결로 바로 을등기 지우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34번 문제로 갈게요. 옳은 거 골라라. 틀린 거 체크합니다. 1번에 미등기고요. 두째 줄에 촉탁입니다. 직권이고요. 보존등기입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 직권 보존등기 하는 이유가 그 촉탁하는 주체가 등기소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등기부 없다고 거부하지 말아라는 취지의 직권 보존등기거든요. 그런데 체납처분인 압류등기는 등기소의 상급기관인 법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자, 체납처분이 뭐예요? 세금을 안 내서 처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체납처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과세관청이 하는 거죠. 과세관청인 국세 같으면 국세청사 하나의 세무서고, 지방세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이 세무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소의 상급기관이다, 아니다? 체납 딱 보면서 한번 아셔야 돼요. 세금 관리되는 게 법원하고 왜 관계되나? 상급기관 아니죠? 상급기관 아닌데 직권보존등기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러니까 틀이 이거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촉탁 등기가 들어왔어요. 촉탁이 들어왔어요. 등기하라고 촉탁서가. 근데 보니까 법원에서 요구하는 촉탁이 들어왔는데 등기부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등기부 없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소 상급기관인 법원의 요구를 등기부 없다고 거부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상급기관의 요구를 장부가 없다고 거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요구니까 직권보존등기라도 해서 촉탁한 등 상급기관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기출이에요. 작년기출. 어디에 X를 하셔야 될까? 자, 다시 미등기 부동산에 직권보존등기 하는 구조는 있습니다. 왜 한다고요? 법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법원에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법원이 성립될 수도 있고 소유권도 성립될 수도 있다는 거 강조드렸죠. 아무 말 안 하면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라 법원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 또 권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성립되어 있다는 거 알아보셔야 된다 그랬죠. 어쨌든 체납 처분에 있는 압류등기에다가 X가 가셔야 정확하게 푸시는 거예요. 미등기인데 직권보존등기 한다? 법원의 촉탁이 나와야 된다고요. 세금 관련되는 체납 처분이 나오면 안 되고. 자, 이번에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줄거보세요. 그리고 특 동그라미 하시면 이거 어디서 보신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판결 비교해 줄 때요. 보존등기를 판결을 할 때 보존기를 최초의 소유권 증명해서 할 때 그 소리 중에 특시구의 확인은 건물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34번 문제를 다시 보세요. 34번 문제에 토지를 동그라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존등기 줄거두세요. 보존등기 문제에 있어서는 토지 보존등기인지 건물 보존등기인지가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등기 문제가 나오면 토지가 보이면 토지를 동그라미, 건물이 보이면 건물을 동그라미 하고 문제에서 그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보셔야 돼요. 자, 토지 보존등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해당하는 특시군구의 확인이 나와버렸죠. 그러면 끝에 해당 없다라든가 신청할 수 없다가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에 미등기 줄 것이고요. 정여받은 자 줄 거 보세요. 그 다음 줄 보존등기 줄 것이고 할 수 없다 줄 거세요. 자, 정여받은 자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 적으세요. 정여받은 자 밑에다가 승계취득자 정여받은 자가 넘겨받았잖아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승계취득자 맞죠? 네. 보존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원시취득자가. 그러니까 승계받은 자는 정여받은 자 보존등기 못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정여가 아니라 유언으로 하는 정여가 유정이죠. 네. 유정일 때는 둘로 나눠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포괄 유정이면 보존등기 못하고요.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서 유정등기 해야 되는데 포괄 유정이면 자, 포괄 수증자가 보존등기 할 수 있게 되었죠? 2011년에. 그게 출제 포인트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돼요. 출제 자주 됩니다, 지금. 개정되고 나서 지금 8년밖에 안 됐는데 3번 냈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죠. 자, 여기는 단순한 정형이기 때문에 보존등기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죠. 자, 5번을 보시죠. 판결을 줄거보시고 보존등기를 줄거보세요. 자, 보존등기 할 때의 판결을 아까 저하고 공부하셨어요? 안 한 것 같습니까? 했잖아요. 네. 그럼 일단 확정 보면 어떤 반응? 동그라미 무조건 하셔야 하니까 확정이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확정은 종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태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네. 동그라미 하시고 확정을 요하는 거는 다 똑같다고요. 확정 동그라미 하시고 다만 이게 보존등기 할 때의 판결은 소유권 증명을 하는 것이죠.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판결이 쓰여진 거라 종류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확인 판결에 한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한한다가 아니죠. 자, 그래서 5번 지문을 그렇게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35번입니다. 유전등기. 유전등기 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대요. 이유를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이유는요? 그렇죠. 공동신청. 공동신청은 권리증을 씁니다. 단독신청은 권리증을 안 써요. 근데 여기 예외가 딱 하나 있죠. 단독인데도 권리증을 쓰는 유일한 예외.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래서
자, 여기도 중요한 걸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들 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거 어지간하면 굉장히 어렵게 보시기 때문에 출제자가 선호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나오면 둘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신청 단계를 얘기하는지, 신청하고 나서 나중에 등기가 완료되죠? 완료 후의 단계를 얘기하는지, 신청할 때를 얘기하는지 나눠서요.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옵니다. 완료 후에는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든다는 X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외우는 방법, 이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비중 있게 나오니까. 근데 승소한 등기 권리자면 이 OX의 결론이 거꾸로예요. 둘 다 하시면 오히려 산만해져요.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만 하셔요. 하나만. 그리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나오면 만약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판결 등기 이렇게 나오거나, 원래 판결 등기는요 승소한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99%가. 그러니까 이 말 안 해도 판결 등기는 그냥 승소한 등기 권리자예요. 이게 나오면 거꾸로 얘기하시면 돼요. OX를 반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는 반대다, 결론이 반대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고, 외우는 건 이렇게 외워두시라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나올 것이 훨씬 크니까. 의무자가 나오면요, 신청 단계면 O, 완료 후면 X인데, 자, 시간적으로 보세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기억하자 그랬죠? 신청이 먼저예요, 완료가 먼저예요? 신청 먼저 하세요. 우리가 OX 문제라 그래요, X형 문제라 그래요? OX. 신청, 완료, OX. 뭐가 중요하다?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자, 그러면 그런 정도 대비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됐고요. 그래서 유증등기는 공동이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요 다음 2회차 문제에서 또 이런 걸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36번 문제를 보시면요,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틀린 거를 골라래요. 틀린 거 보겠습니다. 4번에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전세 기간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전세 기간 중에 전세금 반환을 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이미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이라고 해놓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논하고 있죠. 앞뒤가 안 맞다고 지금. 그래서 뭐라 해야 돼요? 전세권 소멸 후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드리면 전세권 소멸 위에다가 용익이라고 적어두세요. 용익은 더 이상 못하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그 반환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의 양도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양도면 전세권도 따라가서 일부 이전이 된다. 이런 맥락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멸이 완전한 소멸로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아요. 전세권이 완전 소멸해서 전세금도 다 받았다는 뜻인데 뒤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논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멸은 용익의 소멸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심장이 2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임차권은 심장이 1개예요. 용익권능의 채권. 전세권은요, 용익권능의 물건이기도 하고 담보물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잖아요. 권능이 2개 있어서 심장이 2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5번 지문을 보시면요, 정답은 4번이지만 5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에 포기 등기로 하고 양도액을 기록한다. 요거를 요약지 172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제가 등기 기록에서 직접 봐드렸어요. 등기부에서 직접 봐드렸고 해석하고 밑에 문장으로서도 우리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보시는 게 훨씬 기억이 오래 가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보는 것보다. 여러분 손때 묻은 자리를 자꾸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37번 문제입니다. 2번을 바로 보죠 또.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 확정 동그라미, 전 동그라미 해보세요. (2번이) 틀렸는데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채권 동그라미 해보세요. 기록한다에다가 한다에 X를 하세요. 지금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 그랬죠. 아직 채권을 논할 수가 없다니까요.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채권 채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채권
기록한다 이 얘기잖아요. 틀렸죠. 그러니까 확정전에는 채권 채무라는 말을 못 쓴다는 거예요. 등기할 때. 뭐라고만 쓸까요? 계약이라고만 써야 돼요. 계약양도 계약인수라고만.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신탁 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로 골라라는데요. 자, 틀린 거 체크해야 실력이겠죠. 신탁 등기는 저하고 한 문장으로 논점을 다 잡았잖아요. 이 한 문장으로 해버렸더니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신탁 등기는. 수단, 일대, 동, 없어, 합, 해도, 원가주,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신탁 등기 나오면요. 신탁 등기는 출제되는 논점 여기 다 있어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권리 등기하고 일괄해서 동시에 하나의 등기로 해야 돼요. 우리 권리 등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 등기를 한마디로 이게 권리 맡기는 거예요. 권리 맡기는 건데 우리는 등기는 권리 등기하죠. 그러니까 권리 등기 이거 하나로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해버린다고. 이렇게 이게 한 개라고. 이게 한 개. 권리 등기가 원래 등기니까 권리 등기 한 개로 하면서 계약 신탁 계약에 의한 신탁의 내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등기로 해야 돼요. 신탁 자체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리 등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등기라고. 하나의 등기. 그리고 번호도 하나로 붙어요. 1번이었으면 이게 2번으로 이렇게 붙겠죠. 2번으로 이렇게 중간에 횡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하나의 등기고 하나의 번호를 쓰는 거죠. 하나의 등기, 하나의 번호. 이 번호는 무슨 번호예요? 표시 번호예요? 순위 번호예요? 권리니까 갖고 넓으죠. 갖고 있는 번호는 권리 번호인데 다듬어 보세요. 권리의 번호 붙인 게 순위예요. 그러니까 순위 번호. 하나의 순위 번호 그러면 되는데 뭐 이걸 틀리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하나의 번호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있으면요. 대위할 수 있다고요. 누가요? 맡긴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위할 때는요. 안 해서 나중에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동시를 풀어줘야 되죠. 두 개를 동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해가지고 요걸 안 해가지고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는 동시가 아니죠. 순차지니까 동시를 요한다라고 해버리면 대위를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위할 때는 나중에 하는 거라 동시를 묶어버리면 안 되네.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주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이게 여러 명 나올 수도 있어요. 갑이 을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을병정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합의관계라는 거죠. 이거를 공이라고 틀리게 낸 것만 해도 세 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다 지은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탁 등기는 6년 전에 신탁법이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뀌고 나서 한 해 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걸 이제 낼 타이밍이라고 봐줘요. 여러분 속이는 건데요. 신탁 원부에 대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신탁 원부는 일단 체크하실 거는 등기부 일부라는 거죠. 네. 등기부 일부는 여러분 요약집으로는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공도매요. 신공도매의 신입니다. 요거 공동담보 목록이고 도면이고 매매 목록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신탁 원부를 누가 작성해요? 우리가 신탁 원부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등기관이 작성. 그리고 요거 하나 때문에 말씀드린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다 적은 겁니다. 이거 여기 함정이 있는데 부동산 별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맡긴다. 이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맡긴다. 이 계약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 원부는 부동산별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렇게 되죠.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 신탁할 때 신탁원부를 하나의 신탁원부 이렇게 내면요. 저하고 외우기를 일괄, 동시, 하나의 등기, 하나의 번호에서 하나의 열심히 이거 체크하다가 여기 하나에 나오면 하나의 이미섭이가 하나의 이게 때문에 이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의라는 게 하나의 등기, 하나의 번호 이 말이지 신탁원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신탁원부는 부동산마다 다 따로 있어야 돼요. 요거 하나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탁도 가등기가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이 있어서 돼요. 그 다음에 신탁 후에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면 그 뜻을 주등기로 한다. 그래서 출제된 논점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되고, 외우는 방법은요. 아프리카, 이집트 밑에 있는 수단, 그 일대의 땅이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동도 없어서 척박하니까 화폐도 원가밖에 안 되죠? 이렇게 외우자 했죠? 네, 그렇게 외우세요. 시시각각 외우셔야 돼요. 수단 일대, 동업서, 화폐도 원가주 이렇게 달달달 외우시고 푸십시오. 자, 이제 3번을 보시면요. 신탁원부를 작성한다. 신탁원부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첫째 줄에 신탁원부의 동그라미. 누가 작성이라고요? 줄거세요. 등기관이 작성. 등기관이 작성. 그리고 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 거 맞죠? 네. 등기기록의 일부 줄거세요. 등기기록 일부. 그래서 옳은 것이고 정답입니다. 자, 틀린 거 체크할게요. 1번에 신탁등기는 수단이라 그랬죠? 수탁자 단독입니다. 공동이 아니고요. 공동 X. 뭐 앞에 거 체크할 것도 없어요. 거기 공동에다가 X 하시면 돼요. 이번에 뭐를 체크하시면 됩니까? 자, 1번, 2번을 비교해 드릴게요. 1번은 신탁등기는 그랬죠. 2번은 둘째 줄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이 논점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메커니즘이요. 이런 구조.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다. 그리고 일괄 동시에 하나의 등기, 하나의 번호로 하고, 만약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안 할 때는 맡긴 위탁자나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대위할 수 있고, 대위할 때는 안에서 나중에 하는 거라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동시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 대위를 허용하는 입법 취지가 맞다. 이 메커니즘이요. 신탁등기에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구조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그렇고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도 그래요. 똑같아요. 신탁등기도 그렇고 신탁등기 변경등기도 그렇고 신탁등기 말소등기도 그렇다면 지문에서 신탁등기인지 신탁등기 말소등기인지를 체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 긋고 있으면 이미 논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위한 논점을. 자, 뭐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된다니까. 이게 신탁등기, 변경등기도 말소등기도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지문은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첫째 줄 끝에 수탁자 단독, 수단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수단까지만 되면 맞죠? 네. 자, 국어는 조심하라 그랬죠? 끝에서 반전을 가할 수 있다고요. 부정을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단 그러면 맞는데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X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제 과목에서는 특히. 3번은 맞고요. 정답이고. 4번에 대위할 때 대위 줄거 보세요. 그때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가 일단 줄것이고 X죠. 하여야 한다 X 하시고 동시를 요하지 않는다 해야 되겠죠. 5번에 수탁자가 수인 줄것이고 공유에다가 X 하셔야죠. 합의요. 합의. 39번입니다. 틀린 거 돼서 2번에 보시면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인 경우 할 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줄거 보세요. 지상권 설정 등기 7글자 줄거세요. 자, 그러면 저를 잠깐 보세요. 지금 줄건 게 지상권 설정 등기잖아요. 네. 이 지상권 설정 등기는 어디에 할까요? 갑구에 할까? 을구에 할까? 지상권이니까 울구잖아요. 울구에 지상권 설정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문장을 다시 보시면 지상권 설정 등기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계약에 따른 지상권 설정 등기를 안 해준다고 압박 처분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줄거셨잖아요. 거기다가 지상권 설정 등기 줄거시 밑에 여백이 맞네요. 밑에다가 적으세요. 누구에게라고 4글자 적으시고 물음표 달아두세요. 자, 지금은 지상권 등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상권 등기 안 해준다라는 압박을 등기한다고요. 처분 제한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압박을 하는가를 적어줘야 되겠죠. 지상권 설정 등기 안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땅 주인밖에 없습니다. 지상권 설정은 토지 소유자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 가처분 등기를 올려야 돼요? 갑구에다가, 갑구에 소유자 보이잖아요.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 안 해주고 있어요. 알고 있죠? 이렇게 압박한다고 이게.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게 을구가 그래서 X가 되셔야 되겠죠. 갑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신 2번 지문 그대로 법무사 시험 기출이에요. 제가 법무사 시험 기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건지 아시죠? 중개시험에 그대로 뺏겨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대로 출제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법무사 시험 이렇게 풀었어요. 3년 전에. 지사고 설정기 보고 을구하고 맞게 넘어가셨어요. 이런 분들은 다 틀렸고 지사고 설정기 딱 보자마자 가처분을 거는 거지 압박을 하는 거지 지사고 등기 안 해준다라는 압박이지 누구에게를 떠올리신다고 누구에게 땅 주인에게 그래서 갑구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좀 보시기로 강조를 드리고 4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7글자 줄거세요. 그리고 처분금지에다가 관로를 하시고요. 4글자에다가 그 위에 적으세요. 안소가. 자, 처분금지라는 말에 안소가라고 적어놓고 쏘시면 안 됩니다. 네. 처분금지라는 말에 안 속는다는 말이 뭐예요? 처분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뒤에 소유권 이전 그게 처분이잖아요. 처분 등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여기서 소유권 이전만 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설정도 그리고 저당권 설정도 된다라고 다 출제가 됐다는 예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볼게요. 틀린 거 골라라 그래서 이게 재작년 2017년도 법무사 기출 문제의 정답이었어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틀린 것을 골라라인데요.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된 등기를 우리가 중간등기를 하잖아요. 중간등기는 직권말소가 맞아요. 그런데 또 줄거세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줄거자마자 중간등기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면 이걸 직권말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체납처분이 세금 거둬야 되는 거죠. 이걸 지어버리면 세금을 못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등기 직권말소한다는 그 원칙을 관철하기 말고 세금은 거두는 게 정당하기 때문에 바로 직권말소하지 않고 한 달간 유보를 시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이 과세관청, 세무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반드시 거둬야 된다는 그 소명을 하도록 길을 열어줘요. 왜요? 가능하면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뭐를 안 한다고요? 바로 직권말소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요. 유보돼 있지, 한 달간.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에다가 X를 하세요. 다시 중간등기 직권말소면요. 중간등기 직권말소는 X가 돼요. 원래 중간등기 직권말소지만 중간등기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나올 때는 직권말소를 보고 X를 하셔야 된다.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을 했는데 아까 병원에 갔다 온 게 좀 효과가 있었나 봐요. 기침을 안 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정말 기침 반, 설명 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고요. 우리 언제 또 봬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습니다. 그때 오전 저녁으로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 오시기 전까지 이거 많이 반복하시고요. 1일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그 특강 자료 같이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이 되고 안 들으신 분이라도 요약집하고 같이 보시는 거 바람직합니다. 많이 반복하실수록 점수는 향상이 되는 게 지금 시점이니까 반복을 좀 강조드리고요. 2회 때 기대하세요. 아주 꼭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또 건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중개사가 되셨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접목시켜서 했으니까 다음 주까지 반복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